자, 바쁘신 분 좀 가도 돼요. 이제 가십시오. 네. 앉아있는 모습이 매우 불안하게 보이고 그래서 중요한 내용, 그 데이터를 내가 설명하려고 좀 기다리라고 내가 말을 했는데요. 이제 그 다음 내용은 도대체 생명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생명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왜 생명이 중요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다, 생명이다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데, 생명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렵고 그래서 생명의 특징을 알면은 우리가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대학에서 공부할 때 전공을 생물학을 했고, 생물학과 교수로 제가 정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년하면서도 느낀 소감으로는 이 생명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생명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매우 중요한데, 이걸 바르게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서로 이해하고 또 토론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생활을 했었다 저는 생각하고, 이 시간에 와서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 생명을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이 생명을 좀 잘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행복한 인간이 되는 하나의 그 지름길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 자신한테도 그렇게 해요. 제가 지금 나이가 75세가 되어집니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 살려고 그러는데 저는 잠을 잘 때마다 내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유가 있어야 나이도 들고 또 의미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네? 이렇게 의미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오늘보다도 내일까지 더 살아야 되고 그 다음도 더 많이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건 저는 저 자신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건 오늘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인격을 갖추고 그렇게 해야 살 의미가 있지, 만약에 너 혼자만 잘 살고 너 혼자만 좋을 대로 살고 그러면은 아무 의미도 없다. 빨리 가는 것이 더 낫다. 하루가 더 있어가지고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더 좋은 선한 일을,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그냥 오래 살려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연장 이어지는 그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란 무엇이냐를 말할 때 모든 생명체의 공동된 특징은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되어 있다. 생명체는 세포로 되어 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세포가 모여가지고 많은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드는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체의 특징인 세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세포란 것이 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다 배워서 이미 다 시험도 보시고 달달달 다 외웠습니다만은 이제 훨씬 지난 다음에 한번 더 생각해 보면은 그때 배웠던 것하고 지금 배웠던 것 이제 연결이 될 것이며 또 그러면서도 의미를 찾아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생명체는 대사작용을 한다. 대사작용이란 말은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생물학적 용어인데, 대사작용, 신진대사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신진대사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이 대사작용의 특징은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에너지를 합성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에너지를 밖으로 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신진대사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죠. 에너지. 왜냐하면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내주고 에너지를 얻고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몸에서 식물이나 동물 같은 생물체만 이런 일을 하지 무생물은 신진대사 작용이 없어요.
책상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뭐 이런 건물이라든지 이러한 물체들은 생물체가 아니고 물체라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물체들은 이런 신진대사 작용이 없다 이거죠. 에너지를 스스로 합성을 한다든지 만들어낸다든지 또 에너지를 방출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은 생물체에만 들어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에너지를 합성하고 밖으로 변화시켜서 에너지를 내고 하는 이런 작용을 바로 우리는 대사작용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사작용이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전 시간에 설명했던 대로 광합성작용. 식물이 하는 광합성작용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태양 속에 들어오면 에너지를 식물이 저장한다고 그랬죠. 이걸 우리는 에너지를 합성하는 거예요. 식물이 탄수화물, 녹말과 같은 그런 상태로 거기다가 에너지를 저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식물을 먹으면은, 사람이 그 식물을 먹으면은 곡식이나 식물이나 또는 식물을 먹은 동물을 사람이 먹으면은 그 안에 녹말이 들어있어요. 고기를 먹어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녹말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위에서 소화작용 시켜가지고 이것을 다 소화시킨 다음에 포도당 상태로 피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포도당 속에 녹말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포도당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포도당 주사도 맞지 않습니까? 바로 그 포도당 속에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피를 돌고 있다가 그것이 너무 많이 있으면은 우리 몸의 간에다가 저장을 해요. 포도당이 글리코겐, 녹말과 같은 그런 상태로 다시 저장을 하면은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간에다 딱 저장을 하고 있고, 우리 몸에서 또 필요하다 그러면은 간에서 다시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변해가지고 우리 몸의 혈관을 돌다가 포도당이 바로 에너지를 내주는 작용을 해요. 그때 포도당이 에너지를 내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산소가 필요해요. 그때 산소를 들어 마시면은 산소가 포도당하고 딱 합쳐져 가지고 포도당이 태워져요. 이걸 우리는 좀 용어로, 생물학적 용어로 산화시킨다 이렇게 말하는데, 산화가 되면은 그때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불쏘시개로 나뭇잎이라든지 낙엽을 우리가 태울 때 불이 붙으면은 그 안에 산소가 없으면은 불이 안 붙잖아요. 근데 거기에 산소가 있으면은 불이 이렇게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산소가 태우는 역할이에요. 똑같은 역할이 우리 몸에서도 산소가 들어가야만 우리 몸에 있는 포도당이 양분을 저장하고 있다 그게 타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계단을 올라올 때 어떻습니까? 좀 힘들잖아요. 힘들면은 뭘 합니까? 숨이 차지요. 숨이 차다는 말은 산소를 더 많이 빨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호흡을 더 빨리 해가지고 빨리 산소를 들어 마시면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나오니까 계단을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질 못하면 그대로 그냥 안 되는 거죠. 힘을 못 내죠. 운동선수들이 아마 100m 경주장에서 운동선수들이 100m 달리기 시작을 할 때 준비를 하는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준비할 때 그 자세를 자세히 보시면은 앉기 전에 뭘 하던가요? 등배 운동 하던가요? 호흡 운동. 가슴을 쫙 펴고 숨을 쉬죠. 숨을 쉰단 말은 숨을 쑥 들어 마셔가지고 자기 허파에다가 산소를 더 많이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력을 낼 때 그 산소가 들어가서 에너지를 내주고 힘차게 빠른 속도로 가게 하고 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산소가 해주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좀 숨이 가쁠 때는 오히려 더 숨을 막 들어 마시고 하면은 훨씬 더 우리 몸에 힘이 더 나게 되고 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대사작용입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미생물이 모두가 다 이런 대사작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외부 환경에 대한 변화가 오면은 생물체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요. 반응을 보이고 온도가 높아진다 그러면은 온도를 좀 낮추고, 온도가 낮아진다 그러면은 자기 몸에서 스스로
작용을 해가지고 온도를 높여주고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더우면은 몸의 온도가 36.5도로 항상 일정한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더우면 어떻습니까? 우리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땀이 나지요. 땀이 난단 말은 열을 빨리 밖으로 발산시키려고 땀이 나는 거죠. 추우면 어때요? 추우면은 옴츠러들고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추우면은 떨지 않습니까? 떨지요? 나는 것도 나는 거지만 떨리지 않아요? 떨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내려가니까 저절로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온도가 자꾸 내려가면 감기가 걸리니까 몸이 떨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떨고만 있으면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운동해야 돼요. 떨리면은 운동을 열심히 해주면은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서 그만큼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데 계속 온도가 떨어져도 가만히 있으면은 감기가 드는 거예요. 그때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한 현상들이 모든 생물체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미생물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물고기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나중에 물고기를 설명할 때 설명드리려고. 물고기나 모든 식물이나 모든 동물이 똑같이 이런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 사람도 그렇지만은 물고기도 이런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든 동식물, 미생물, 물고기는 마찬가지로 생식을 하게 되고 발생 과정을 거치게 돼요. 생식을 한단 말은 암수에 생식세포가 있어가지고 생식세포가 결합을 해서 수정이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한 개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되고 두 개가 네 개로 되고 여덟 개로 되고 이렇게 막 점점점 커져가게 돼요. 커져가면서 거기에 눈도 생기고 신경도 생기고 뼈도 생기고 또 몸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발생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발생. 이렇게 생식과 발생 과정에서 그 생물체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유전자가 염색체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어지게 돼요. 어버이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역할이 바로 이런 생식과 발생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모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자손이 만들어질 때는 어버이의 유전자가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달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든 생물의 특징은 진화를 한다. 진화라는 말이 조금 우리 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의미의 진화보다는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는 생물체가 변화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생물체가 변화한다. 나중에 제가 이제 진화와 창조와 문제는 시간이 있으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도 기독교 신자이면서도 진화는 인정을 해요. 진화를 인정하고 창조도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 내용은 길게 설명해야 되니까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은 생물학에서는 이 진화가 매우 중요해요. 생물이 변화한다. 아주 하등한 생물에서 점점점 변화돼서 고등한 식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원인이 생물체에 가지고 있는 유전자에는 변이가 있다. 조금씩 다르다. 모든 생물체가 지니고 있는 유전자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붕어빵 만들 때 보면은 붕어빵은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생물체는 그러지는 않는다. 생물체의 경우는 유전자가 다 각각 다른 유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어버이가 결합이 되면 또 다른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유전적 변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런 유전적 변이와 그 환경에 의해서 독특한 환경 가운데 그런 변이들이 들어있으면 거기에 알맞는 유전자들이 거기에 맞춰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독특한 그 환경에 알맞는 생물들이 만들어져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자연 선택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는 이렇게 5가지의 공통된 식물과 동물에서 보는 공통된 그런 특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체 아까 세포에 대해서 말했는데 세포의 아주 특징은 모든 세포가 거의 똑같은 모양은 다르지만은 구조가 기본적인 구조는 같고 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포체가 하나의 세포체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핵을 가지고 있게 되고 이 핵 속에 유전자가 들어 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한다도 말할 때 바로 이 핵 속에 들어있는 세포체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조사하는 거죠. 모든 우리 몸속에 수조의 그 염색체, 수조의 세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세포마다 똑같은 그런 유전자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유전자가. 그래서 이렇게 세포의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를 진핵세포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세포에 핵이 없고 유전자가 DNA 같은 유전자가 그냥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고 세포에 흩어져 있는 이런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세포를 우리는 원핵세포다, 아주 원시적인 세포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까 말씀드릴 때 맨 처음에 만들어진 세포에 박테리아 같은 세포가 있다고 그랬죠. 박테리아 또는 세균 같은 이런 세포들이 이런 세포입니다. 이런 세포가 원핵세포고, 이보다 훨씬 더 발달되고 진화된 그런 세포가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등식물이나 동물들은 모두가 다 이런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는데 이 식물이나 동물에도 그렇지만 동물에는 특히 세포들이 모여서 상피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결합조직을 만들고 기관으로 소화기관, 호흡기관, 신경기관 이런 등등의 기관이 있고,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한 몸을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생물들을 보게 되면은 모든 같은 종들은 모여서 살고 있어요. 한 장소에, 일정한 장소에서 모여 살고 있는데, 한 장소에 모여 살면서 같은 종으로 서로 생식을 할 수 있고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집단들, 개체들의 집단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개체군 이렇게 말하게 돼요. 개체군. 영어로 말하면 population, 우리는 인구라 이렇게 말하죠. population을 인구라고 말하는데, 생물학에서는 사람은 인구라고도 말하지만은 동물이나 식물에서도 같은 종이 한 장소에 모여 있으면 이걸 population, 개체군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종들이, 여러 종들이 한 장소에서 모여 살고 있다. 한 장소에서 어떤 산에 보면은 새도 있고 또 나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풀도 있고, 이런 그 식물이나 동물이 같이 모여 살고 있으면은 그런 모여 살고 있는 생물의 집단을 군집이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군집. 가령 갯골에 살고 있는 생물에 물고기만 있다 그러면은, 물고기의 종류 한 종만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개체군이고, 물고기가 여러 종류가 있고 물고기의 종류가 뿐만 아니라 물속에 곤충도 있고 새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생물들이 같이 있는 그런 집단을 말할 때는 우리는 군집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여러 동식물이 같이 살고 있는 것. 그런데 어느 장소에서 동식물만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동식물이 살아가려면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에 환경이 필요해요. 가령 일정한 온도가 필요한다든지, 또는 햇빛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물이 필요로 한다든지, 또는 어떤 압력이 필요한다든지, 먹이가 필요로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은 동식물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같이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환경도 요구가 된다,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군집에다가 환경적인 것을 합치면은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생태계라 이렇게 말하게 되겠습니다. 생태계.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생태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잠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생태계들이 모이게 되면은 사막도 생태계고, 산림도 생태계고, 그리고 하천도 생태계고, 바다도 생태계고, 바다라는 말은 바다에 많은 동식물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물도 있고 염분도 있고 환경도 들어있으면 이건 바다 생태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 환경 그러면 생물은 빼진 것이고, 거기에 바다 생태계 그러면은 바다 물과 생물들이 바닷속에 살고 있는 동식물이 다 포함된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제 생태계란 말을 할 때는 개념이 달라요. 환경이란 말과 생태계란 말은 다르죠. 환경이란 말은 생물을 뺀 것을 환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환경 속에다가 생물까지 넣게 되면은, 넣어서 같이 사는 그런 환경, 그러면 이건 생태계가 되는 거죠. 구분이 됩니까? 이제 앞으로 생태계란 말을 할 때는 여기에 무생물적인 환경하고 거기에 생물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생태계죠. 그러니까 갯벌 생태계 그러면은 갯벌도 있지만은 그 안에 살고 있는 뭐 짱뚱어라든지 망둥어라든지 또는 뭐 새우라든지 게라든지 조개라든지 이거 합쳐가지고 우리는 그게 바로 생태계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생태계들이 모여가지고 생물권, 지구에는 아까 직권이 있고 기권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기권, 이렇게 포함되는 그런 조건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생물이 살고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지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모든 그 생물들은 같은 종들 서로 주고받고 해서 자손을 낳는 그런 집단을 종이라고 말하고, 종보다도 더 조금 높은 수준, 이걸 속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알기 쉽게 말하면 사람의 경우에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의 종이라고 그런다 하면은 그 사람보다도 사람과 비슷한 아주 원시인, 지금은 지구상에 없지만 원시인과 합치면은 사람 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인원이라든지 이런 생물까지 합치면은 사람 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이라는 영장목, 그리고 이제 척추동물의 포유강, 한 단계 더 높은 거고, 그리고 척추동물 암원 또는 척추동물 문,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문들이 모든 동물들 다 합치면 우리는 동물계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계도 있고 식물계도 있고 원생 생물계도 있고, 이렇게 계가 킹덤을 그렇게 말하게 되죠.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 나온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아주 원시인의 경우는 100만 년 전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오늘날 같은 우리 인간은 약 6만 년 전에 이 지구상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만들어져 가지고 1만 2천 년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냐 하면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고 주변의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걸 채취해서 그냥 채취하고 수렵하고 사냥하고 낚시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것이 언제까지냐면은 약 1만 2천 년 전까지 그랬고, 1만 2천 년 이후부터 지금부터 약 1700년, 1800년 때까지는 농업을 하면서 한 자리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식량을 거두고 그리고 가족을 이루고 그렇게 살았던 때가 바로 지금부터 약 한 300년 전, 그때까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가 바로 농경 사회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약 1800년대 이때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완전히 그 여러 가지 우리 인류의 삶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 이때를 산업혁명의 시대 또는 산업과 의학혁명의 시대다 또는 사회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화석연료, 석탄이라든지 석유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회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발전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되기 시작하고, 이런 특징들이 약 지금부터 한 30, 40년 전인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이런 사회를 이루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현재 2017년 이 현재는 어떤 사회냐면은 이 사회를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정부화 및 세계화 사회가 지금 되었어요. 전혀 다른 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이전 시대보다는 1950년대 70년대와는 다른 사회가 되어서 벌써 이때는 컴퓨터가 이용이 되기 시작하고 또 핸드폰이 있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의사소통하는 내용이 전혀 그전하고는 달라졌어요. 저도 1950년대 이전에 살았기 때문에 이전 사회에 살고 이 다음 사회에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이 사회에 잘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못해서 살기가 매우 좀 힘들 때가 많아요. 컴퓨터도 잘 해야 되고 핸드폰도 잘 써야 되는데 젊은 세대들은 잘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하고 있는데 이게 사회가 지금 바뀌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냥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 지금 사회가 이렇게 되었다. 변하고 있다. 변하는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다음에 또 다시 사회가 지금 변한다고 그래요. 제4혁명의 시대라 이렇게 지금 말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인공지능의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사회가 지금 바로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회 속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환경 문제 때문에 이제 걸리게 된다 이거죠. 우리의 삶의 질이 아주 나빠지게 될 것이다. 그걸 우리가 빨리 이해하면은 이것을 좀 연장시킬 수가 있고 오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걸 모르고 마음대로 우리가 그냥 살고 마음대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보다도 더 빨리 지구의 종말이 또 인류의 시대가 끝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 할 때는 이 변화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환경의 문제가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빨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이 물고기 학교에서 이 환경 문제를 좀 먼저 앞에 지금 다루고 그 다음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용 가운데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뭐 아무 질문이라도 괜찮습니다. 뭐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와서 질문을 해 주셔도 좋아요. 이런 시간에 자유롭게 질문하고 또 생각해 보고 하는 것이 바로 매우 중요한 우리 물고기 학교의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 네. 네. 그것은 우리 이제 학자들 가운데 땅속에 묻혀 있는 화석이라고 있어요. 화석을 가지고 화석의 연대를 추정하게 내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방사선으로 이용해 가지고 그 화석이 언제 만들어졌던 그런 화석인가 이걸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연대를 다. 네, 그것은 이제 그 시간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그 시간을 압축해서 보면은 24시간으로 1년으로 봤을 때 바로 그 시간에 해당할 것이다. 이해하기 쉽게 해서 만들어진 그런 표입니다. 그것은 이해하기 위해서 그걸 측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연대는 이 화석을 가지고 연대를 다 측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렇다 보면은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가령 46억 년이다 또는 5억 년 전이다 하면 그게 얼마나 긴 기간을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걸 이제 비례적으로 계산해 볼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건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나온 것은 훨씬 나중에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 나중에 나온 인간이 지금 지구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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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사람 역사보다도 훨씬 전에 물고기가 더 만들어졌어요. 물고기가 우리 인간보다 더 앞서 지구상에 나왔고
시흥에 살고 있는 물고기도 그 조상들은 우리 사람보다 더 먼저 시흥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좀 보존시키자. 지금 물고기들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사라지면은 결국 사람이 그런 것인데 늦게 들어온 사람이 먼저 온 그런 생물들을 다 지금 없애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좀 이해하면은 우리가 동식물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왜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가 하는 이해가 좀 빨라지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 보호해 주는데 물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물고기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물도 더 제공해 주고 있고 또 아름답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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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이제 동식물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생태계가 바로 그게 생태계죠. 그래서 생태계가 돈다고 그랬잖아요. 돌고 에너지가 흘러가게 해주고 하는 일이 바로 동식물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 아까 내가 식물만 예를 들었지만은 식물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는 모든 동식물이 다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몫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냥 바로 없애버리고 파괴시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운동 한다든지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면은 왜 내가 이걸 그렇게 하지 아니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더 빨리 알 수가 있게 되죠. 물고기처럼이 아니고 물고기는 그때부터 없어지질 않고 살아와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공룡은 이미 다 사라져 버렸죠. 근데 재현하기는 지금 조금 어렵고 재현은 그냥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박물관에서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살리기는 조금 네. 그러니 다른 물고기도 없어져 버리면 재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를 하자는 거죠. 지금 살아 있을 때 보호를 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후손들은 아마 물고기를 못 볼 거예요. 시흥에 있어서도.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인류 전에 있었으니까 그때 사람이 살기 전에 공룡은 살고 있었으니까 그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죠. 근데 그런 공룡이 사라진 것처럼 지금 지구를 우리 인류가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공룡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 인류도 사라질 때가 오고 있다는 거죠. 너무 이게 고민을 하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 또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지는 말고 이런 지구가 지금 있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걸 찾아내면 더 좋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